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민다빈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제목은 Language is not all you need. 그래서 부제로는 Aligning Perception with Language Models라고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다시피 언어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perception, 여기서 percep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인지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ception을 랭귀지 모델과 이제 잘 버무려 보자. 이런 결국 비전 랭귀지 모델 연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제가 플라밍고의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 플라밍고라는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 이제 하면서 그 이 플라밍고가 이 이미지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어, 우리가 알지만 그거를 플라밍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좀 보였었죠. 근데 그때 플라밍고 이후에 비전 랭귀지 모델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초거대 기업들을 이제 필두로 적극적으로 엄청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어, 네, 그 결국에는 이제 GPT-4가 나왔는데 멀티모달 모델로 등장을 했죠.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비전 랭귀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PT-4가 보여주는 예시는 정말 플라밍고가 보여줬던 예시랑 많이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셨겠지만 요 이미지를 보고 유저가 What is funny about this image? Describe it panel by panel 이렇게 썼더니 이제 GPT-4는 이제 답을 맞추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The humor in this image comes from the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걸 끼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웃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전 랭귀지 모델이 그리고 이런 멀티모달 모델이 현재의 인공지능계의 화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GPT-4 논문을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은 그거를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GPT-4가 아쉽게도 공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배포에. 사실 그냥 거의 상품 카탈로그처럼 돼 있고 그 약간 비밀에 붙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이번 달에 초에 발표한 가장 그래도 최근의 멀티모달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공학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싱글 모델에 비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모델에 비해서 이런 언어와 이미지를 둘 다 사용하는 멀티모달 모델이 갖는 특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실험을 질리도록 실험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모달 모델에 적용되는 이제 최신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이번 달 연구다 보니까. 그리고 검증 방법들도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그냥 이게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렇게 인풋을 텍스트를 넣는데 이제 이미지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인베딩으로 이렇게 패치 단위로 인베딩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인베딩들과 같이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마지막에 아웃풋을 이제 뽑는다. 근데 이제 이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은 그냥 텍스트 디코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오디션이라고는 돼 있는데 저도 처음 오디션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전과 텍스트만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기억에 너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다룰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딱 집에 가져가는 어떤 분은 지금 이미 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 가져갈 만한 딱 메시지를 세 개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멀티모달 모델이 단일 모달 모델보다 리얼 월드 널리지를 학습하는 것에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추론하고 하는 데는 리얼 월드 널리지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멀티모달 모델이 더 잘 학습하더라. 그리고 언어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아니라 디코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언어 모델은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유니버설 태스크 레이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모달 모델은 이렇게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냥 이제 뭐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후에 발표해서 이것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발표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목차는 인트로덕션과 그 메소드를 설명을 하고 실험들 보여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앱스트랙트를 먼저 간단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멀티모달과 싱글모달 태스크들을 잘 하는데 파인 튜닝이 없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이란 거는 정말 프리 트레이닝만 합니다. 그래서 그 외 것들은 파인 튜닝 없이 하는데 잘하더라. 그리고 언어로 학습한 것, 언어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지식,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지식. 멀티모달 데이터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죠. 그것들 간에 그 지식들 간에 널리지 트랜스퍼가 가능하더라. 지식을 다른 모달리티로 트랜스퍼할 수 있더라. 그리고 넌 버벌 리즈닝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즈닝 태스크들은 이제까지 다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다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어, 비언어적인 리즈닝 태스크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여기 파란색 박스에 이 그림을 모델한테 보여주고 이 사진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오리 같다. 근데 이거는 오리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토끼 같다. 왜? 그 토끼에 귀가 있다. 이렇게 뭐 이제 모델과 비주얼 다이얼로그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을 넣을 건데 그 사진이 뭔지를 물어보기 전에 그 이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 새는 뭐가 빨갛고 뭐가 검었고 막 그래. 근데 한편 다른 새는 뭐가 어떤 특징이 있어. 근데 이 새는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른쪽이 non-verbal reasoning task인데 여기서 처음 제안을 한 거죠. 일반적인 IQ 테스트인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박스가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8개의 이미지가 매트릭스 형태로 있고 이 이미지들을 봤을 때 이 빈칸에 들어올 이미지가 뭐냐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here are 8 images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로 같이 들어가는데 요 하나하나의 도형들은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 이미지는 뭔지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모델이 이 이미지다라고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게 GPT-3가 지금은 이제 GPT-4지만 GPT-3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양한 자연어 태스크에 대해서 그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니버설 태스크 레이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로서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더라. 근데 아직도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AGI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인 이제 이름이 코스모스 1입니다. 코스모스 1을 제안을 하고 퍼셉션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잘 버무리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텍스트만으로부터 지식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부터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너머의 지식을 모델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보틱스와 같이 새로운 태스크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실시간으로 딱 그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비주얼 퍼셉션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로 이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GUI에 기반한 기존 이제 API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현재의 딱 그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채팅으로 인공지능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GUI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에 기반해서 API를 만들려면은 멀티모달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드는 포인트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메타 LM이라는 기존 연구의 철학을 따르는데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연구입니다. 그 철학은 이제 랭귀지 모델이 유니버설 태스크 레이어다. 자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철학을 따르고 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코더가 아니라 디코더 랭귀지 모델을 말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디코더 랭귀지 모델은 아웃풋 스페이스가 오픈 엔디드입니다. 그러니까 딱 열려 있다, 뭐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의 그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코더 기반의 모델들은 학습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인데 인코더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의 컨트라스티브 로스 정정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는 로스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는 로스인데 그런 것은 사실상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는 사용되는 로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비전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완전히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레이어들을 추가로 붙인 다음에 그걸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코더만으로 되어 있는 모델은 한계가 있다. 디코더가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어를 생성하고 생성하는 데 되게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시사항,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자연어로 된 텍스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델한테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이랑 프로그램 언어, 뭐 이제 코딩도 이제 GPT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기 적합하다. 그리고 어, 베이직 리즈너다. 그러니까 즉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하기 때문에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 즉 추론하는 능력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메타 LM,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LM의 철학을 따른다고 했는데 메타 LM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결국 여기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가 디코더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인풋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 비전 인풋 여기로 들어가고 포린 랭귀지 인풋이 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풋을 인코더가 처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인 디코더에다가 넣어서 처리하더라. 뭐 이런 철학인데 뭐 실제로 지금 여기 이번 연구에서는 랭귀지 모델은 그냥 바로 언어 모델에다가 넣고 비전만 즉 다른 멀티모달 데이터들만 인코더를 통해서 디코더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에게 새로운 능력이 발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제로랑 퓨샷으로 멀티모달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논 버벌 리즈닝 프로블럼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멀티모달 다이얼로그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랭귀지 모델로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방법론으로 들어가면요. 코스모스 1, 그래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백보 모델은 트랜스포머 디코더입니다. 그런데 레이어 개수는 24개. 비교적 많이 작죠. 앞으로 현재까지 나온 모델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 부분은 클립으로 프리트레인드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 크기가 1.6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발표드렸던 플라밍고는 9 빌리언이고 GPT-3는 175 빌리언 그리고 팜이라는 모델은 이거 그냥 랭귀지 모델인데 GPT-3도 랭귀지 모델이죠. 이건 540 빌리언. 되게 작은 모델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이 모델을 당장 갖다가 여기저기 다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보다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이 어떤 점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모델에 인풋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가 시작한다라는 스타트 토큰과 함께 그냥 텍스트 쭉 들어가고 엔드 스타트 토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텍스트랑 같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여기 스타트 토큰 그리고 이미지 시작 그리고 이미지의 인베딩 값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끝났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장 끝나는 얘기, 토큰. 그리고 멀티모달이라는 의미는 막 이미지랑 텍스트가 막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미지 인베딩은 이미지 이걸로 감싸고 텍스트 여기 또 다음에 또 이미지 인베딩 또 오죠. 이미지 인베딩 또 오면은 또 감싸고 전체는 이제 문장 시작 끝으로 감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인풋이 들어가는 것을 좀 시각화를 해놨는데
이미지가 있으면은 임베딩으로 만들고 임베딩이 디코더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분홍색 박스는 같이 모델에 인풋이 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임베딩과 이 onImage of라는 프롬프트를 같이 디코더에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어질 문장을 생성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were we giving parted plan to Eve라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로샷 형식이고요. 퓨샷 형식일 때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퀘스천과 앤서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제 뭐 퀘스천과 앤서 땡땡까지만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예측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와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거의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와 유사하지만 딱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과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최신 방법으로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한 연구의 이름이 마그네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안이 된 연구인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 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원래 그거를 모든 리니어 레이어 이전에 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리니어 레이어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모든 리니어 레이어 이전에다가 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붙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모든 다양한 모달리티의 태스크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져가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떤 이걸 수식으로서 어떻게 딱 최적의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했다. 그리고 포지션 인코딩으로서 엑스포즈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인데 그냥 특징만 말씀드리면은 긴 텍스트를 다루는데 적합하고 그리고 트레인과 인퍼런스 간의 텍스트 길이가 차이가 날 때, 트레인은 짧은 데이터로 했고 인퍼런스는 엄청 긴 데이터일 때, 혹은 그 반대일 때, 그런 그 차이에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닐라 트랜스포머와의 차이점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 어떻게 훈련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의 데이터는 제가 이제 그냥 뭐 엄청 많은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웹스케일 데이터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웹스케일 데이터는 세 가지 종류인데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와 캡션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interleaved data of images and tex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오른쪽에 예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막 있고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 있고 이미지 있고 텍스트 있고 막 이미지와 텍스트가 막 같이 혼합돼 있죠. 이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웹페이지 크롤링을 했는데 그거를 막 2억 개의 웹페이지를 스크롤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71 밀리언 개의 웹페이지만 골라서 잘 사용을 했다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은 파라미터가 1.3 빌리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타 뭐 옵션으로 센텐스 피스 토커나이저를 썼다. 그리고 로버타가 했던 것처럼 한 대치마다 한 그 샘플마다 그 모든 맥스랭스에 맞춰가지고 그 인풋 데이터를 넣었다. 다 붙여서 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전 인코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클립 VLT고 2424 리사이즈 그리고 1024 디멘전이고 여기서 이제 인코더를 프리즈를 했고 마지막 레이어만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6 빌리언 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라미터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기타 디테일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훈련 과정에서 아까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죠. 프리트레이닝 과정이죠. 그리고 코스모스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프리트레이닝이 다 끝난 후에 한 번 더 튜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랭귀지 only instruction 튜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것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다음 두 번째 단계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하는 거냐? 그냥 텍스트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을 모델이 학습을 그냥 예시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이게 인스트럭션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즉 문제가 다음 줄에 있습니다. What is the boiling point of nitrogen?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20 페런하이트다. 요렇게 인스트럭션과 문제와 답이 세트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을 모아가지고 한번 튜닝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로샷으로 그것을 언어 모델이 풀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랭귀지 온리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림에서 밑에 부분에 처음 보는 문제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원신 태스크에 대해서 심지어 처음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스트럭션과 문제를 주면은 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했고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뭐 두 개가 있는데 뭐 하나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은 Unnatural Instructions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니까 인스트럭션과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된 쌍으로 세 개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고요. 이거는 특징이 언어 모델이 이미 잘 학습된 GPT-3 같은 언어 모델이 합성 데이터를 막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GPT-3한테 이 검정색 부분까지를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인스트럭션하고 인풋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넣어주고 세 번째 문제 넣어주고 했는데 이제 example 4까지만 넣어줬더니 GPT-3가 이런 위의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문제와 답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답까지 잘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아 어,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은 언어 모델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또 학습시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이제 실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 검증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 모델, 그냥 언어 관련된 태스크,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처음 보는 거 하나는 OCR을 사용하지 않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니, 텍스트 그 분류 문제인데 결국에는 분류 문제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다가 텍스트가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미지에. 그걸 가지고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어떤 분류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 연구 재밌는 부분인데 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랭귀지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지식을 멀티모달 데이터를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냐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하냐 그 지식의 전달이 되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IQ 테스트 그리고 펄셉션 랭귀지 태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펄셉션이라고 하니까 자꾸 혼동이 있는데 사실 비전 랭귀지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이나 VQA 같은 전통적인 애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좀 보이는 것은 웹페이지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태스크도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잡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 태스크. 이것도 일반적인 비전 태스크들인데 특징은 제로샷으로 다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가지고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종종 언급드릴 베이스라인 모델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 LM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요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코스모스 1의 멀티모달 학습 효과를 보기 위해서 코스모스 1이랑 완전히 동일한 셋업과 그리고 코스모스 1이 사용한 텍스트 데이터로 이제 하나의 랭귀지 모델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1과 거의 같은 크기의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몇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냥 멀티모달 모델이 랭귀지 모델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를 보는데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퍼셉션 랭귀지 태스크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랭귀지 태스크이고요. 이미지 캡션인과 VQA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제로샷으로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지, 비주얼 캡션 앤서링을 하는지를 보여드렸죠. 그 성능을 그냥 바로 표로 비교를 하시면요. 이미지 캡셔닝 성능이 여기 있는데, 코스모스 1이 이제 제한 모델이고, 어, 플라밍고와 비교를 했습니다. 플라밍고가 파라미터 크기가 9빌리언짜리랑 3빌리언짜리랑을 비교를 했는데, 코스모스 1은 1.6빌리언임에도 이미지 캡처링 태스크를 제로샷으로
정말 잘했다.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에서 퓨샷 그 환경일 때는 그때도 플라밍고보다 잘하더라. 왜 성능이 더 잘 나올까? 모델이 더 작은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 인스트럭션 그 튜닝을 추가로 하는 것, 혹은 모델이 플라밍고의 경우에는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갖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냥 이미지 임베딩을 랭귀지 모델에다가 인풋으로 넣어버리죠. 그런 구조에서의 차이점인가 하는 생각을 제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전 퀘스천 앤서링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모스가 플라밍고보다 엄청 뛰어난 성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로샷 환경에서 플라밍고보다 3B 모델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죠. 그리고 퓨전 환경에서도 뭐 플라밍고와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인다. 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웹페이지 퀘스천 앤서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페이지로부터 질문의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 이미지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웹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이 컨텍스트로 같이 넣어줍니다. 네,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퀘스천이 있고 앤서 이제 뒤에 하라고 나오죠. 그러고 그 이전에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이 이미지로부터 아래처럼 질의응답을 해라. 뭐 이런 인스트럭션을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랭귀지 모델한테는 랭귀지 모델이랑 이제 코스모스랑 비교를 하는데 랭귀지 모델한테는 이 텍스트만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다룰 수 없으니까 이 텍스트만 넣어줬을 때 성능. 그리고 코스모스한테는 이 텍스트를 넣어주면서 같이 이미지도 넣어줍니다. 그때 성능을 본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F1 스코어를 보시면은 랭귀지 모델보다 그 이미지를 같이 넣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웹페이지의 시각적 구조들,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 웹페이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Q 테스트, Non-Verbal Reasoning입니다. 요거는 아까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 핑크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자리에 뭐 어떤 도형이 들어올 거냐 이런 질문인데 요거를 이제 이미지 멀티모달 모델이 이제 우리 코스모스 1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풋을 넣어야 되니까 아래처럼 바꿔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Here are 8 images라고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미지 이거 하나하나의 도형을 이미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시퀀셜하게 이미지로 넣어주고 그리고 더 following 이미지 is라는 프롬프트 다음에 또 이미지 이 보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it is correct라는 프롬프트 그 다음에 yes 그 다음에 이제 yes가 올 확률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보기 그 다음에 요 다음 yes가 올 확률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보기에 해당되는 것에 yes가 등장할 확률을 전부 이제 봐서 제일 높은 거를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모델의 예측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성능을 봤을 때는 어, 랜덤 초이스보다는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덤 초이스로 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17%인데 코스모스 1의 경우에는 뭐 22%다. 근데 여기서 language only instruction tuning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좀 더 좋더라. 그래서 뭐 결국엔 결론은 뭐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IQ 테스트를 non-verbal reasoning 테스트 자체를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그거를 어느 정도 랜덤 초이스보다는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봤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 Free Language Understanding인데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미지에 어떤 텍스트가 같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OCR 없이 그냥 이미지만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개의 태스크를 벤치마크로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NLP 태스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SST2라는 감성 분석 태스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건데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미지로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긍부정 이제 그 감성 그 텍스트에 써 있는 이미지에 써 있는 텍스트 내용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예측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hateful meme이라는 태스크인데 이게 좀 재밌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 사진 두 개의 예시가 어떤 hateful meme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ove the way you smell today라는 이 텍스트가 적혀진 그림인데 사실 love the way you smell today만 봐서는 아무런 그런 hate한
어떤 느낌이 없고, 이 스컹크 사진만 봤을 때도 아무런 그런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은데, 이 스컹크 사진과 요 텍스트가 같이 써 있음으로써 이게 약간의 그 악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너가 오늘 스컹크 냄새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델이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이진 분류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요런 것들만 넣으면은 요 텍스트나 이미지의 싱글 모달만 보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아규멘테이션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같은 텍스트가 있는데 이미지는 장미를 넣음으로써 정말 그런 악의가 담겨 있지 않는 것도 만들고, 또 스컹크 이미지지만 텍스트를 Love the way skunk smell이라고 해서 아무런 악의도 담겨 있지 않은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벤치마크를 제공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엔 좀 어려운 태스크죠. 그 성능을 보시면 코스모스 1이 플라밍고랑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잘하더라. 페이스풀 밈도 잘하고 SST 렌더링 된 거 그것도 잘하더라.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체인 오브 소 프롬프팅에 대해서도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NLP 분야에서 현재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경 지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고 과정을 프롬프트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제 모델에 딱 제공을 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랭귀지 모델이 모델의 그 문제 정답을 생성할 때 정답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생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스탠다드 프롬프팅이라고 하면은 퀘스천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델의 그 일반적인 프롬프팅 방식이죠. 그러면 모델은 바로 the answer is 27 뭐 이렇게 바로 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틀렸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체인 오브 소 프롬프팅을 사용을 하면은 이 중간에 보여주는 답을 내는 그 예시에서 단순히 더 앤서리스 11이라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파란색 부분으로 마킹이 된 풀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로저가 뭐 5개의 볼로 시작했고 뭐 어떻게 했는데 수식이 어떻게 되니까 답은 뭐다라고 넣어주면은 예시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모델도 그런 예시처럼 그런 중간 풀이 과정을 같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모델 사이즈가 클 때, 빅빌리언 이상의 어느 모델에서는 일반 프롬프팅과 비교해서 추론의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성능이 많이 올라갔고 언어 모델이 클수록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팜은 540빌리언 개의 언어 모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을 사용한 경우고, 실선이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프롬프팅, 제일 왼쪽에 있는 예시를 그런 프롬프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성능이 이제 오른쪽 여기 X축이 모델의 크기가 커질 경우입니다. 모델의 크기가 작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가 모델의 크기가 조금 커지니까 차이가 갑자기 벌어지죠.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팜이 이 점선은 그 이전에 슈퍼바이즈드 소타 모델입니다. 그 성능보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인 오브 소 프롬프팅을 이용해서 제로샷으로, 퓨샷으로 했더니 파인 튜닝을 안 했는데도 한 것보다 높아지더라. 그래서 되게 유용한 프롬프팅 방식입니다. 이게 왜 잘 되냐, 그래서 뭐, 아니, 왜 좋냐 얘기를 하면은 뭐 모델 추론 과정을 디버깅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얘가 답은 틀렸는데 모델이, 이 부분에서 추론이 틀렸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언어 태스크에서도 적용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좋고, 그리고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COT 프로프팅 방식이 굉장히 유용한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COT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퀘스천 이거는 두 단계로 거칩니다. 앞에서는 한 단계만 했지만 여기서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와 퀘스천과 앤서 땡땡까지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즈니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한 단계를 여기서 보시면은 이 introduce this picture in detail이라고 이 이미지의 설명을 써라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거쳤더니 모델이 이렇게 쭈루룩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모델의 여기서 만든 설명과 퀘스천과 앤서 프롬프트만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미지를 사용을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만으로 이렇게 하게 했더니
여기서 즉 보시면은 중간에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답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텍스트로 풀이된 어떤 계산 과정이 한 번 더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능이 좋아지냐 뭐 이걸 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멀티모달 COT 프롬프팅을 썼을 때 그냥 안 썼을 때보다 좋아지더라.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렌더 SST 태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좀 빠르게 이제 재밌는 부분만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기존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다른 점은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토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디코더가 더 포토 오브 더 다음에 올 단어가 뭐냐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클립이 사용했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고 훨씬 성능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태스크는 요 논문에서 깃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요 깃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좋은 멀티모달 논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성능이 올라가더라. 우리 코스모스 방식이 어,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디스크립션을 추가하는 경우 아까 처음 부분에서 봤다시피 그냥 그 이미지와 질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와 그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디스크립션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어떤 새인지를 맞출 때 좀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잘한다. 보시면 성능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힌트를 주면은 당연히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힌트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힌트를 이미지 피처와 이렇게 좀 연관을 지으면서 그 힌트를 잘 해석했다. 뭐 그런 능력이 되게 강하게 발휘돼서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태스크들에서도 또 진행을 했는데요. 멀티모달 모델이니까 기존 언어 모델 태스크, 랭귀지 태스크에서도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한마디로 그 성능이 저는 증가하길 바랬는데 증가하진 않고 평균 성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왜 성능이 떨어질까? 저는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텍스트만 처리하기도 좀 벅찬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에버리지 성능이 랭귀지 모델과 코스모스 성능이 뭐 한 0. 몇 차이 정도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랭귀지 태스크도 어느 정도 잘한다. 그리고 클래스 모델 트랜스퍼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요거는 모달리티 간의 지식의 전달이 가능한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태스크가 있는데요. 랭귀지로부터 학습한 거를 멀티모달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냐, 지식을. 그리고 멀티모달로부터 학습한 지식을 랭귀지를 문제를 풀 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에 랭귀지 지식을 멀티모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 온리 인스트럭션 튜닝이 그 전후에 멀티모달 성능을 향상시켰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래 보시면은 without language only instruction tuning일 경우에 이제 그 밑에 성능이 있는데 코코라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게 코스모스 요게 이제 그걸 랭귀지 온리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좀 성능이 떨어졌지만 다른 비전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들에서는 다 향상이 되더라. 즉, 랭귀지로부터 학습한 지식을 어, 멀티모달 예,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전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멀티모달로부터 학습한 지식을 랭귀지로 전달할 수 있냐? 요거 부분도 이제 재밌는 태스크인데, 즉 어떤 태스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냐면요.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제 시각 추론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각 추론 문제인데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인데 이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즈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두 물체 간의 사이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A가 크냐 B가 크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is item 1 larger than item 2 정답.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비주얼 리즈닝이죠. 이런 태스크고요. 밑에 컬러도 비슷하게 이 물체의 컬러가 뭐냐, 즉 컬러도 비주얼 그 피처인데 그거를 텍스트로부터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보시면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그냥 텍스트만으로 학습해내죠. 걔보다 성능이 올라가더라. 즉 멀티모달 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시각적 정보를 얻었더니 그거를 텍스트를 해석할 때도 어떤 텍스트에 있는 비주얼 피처를 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크홈 메시지를 좀 복기를 하면 세 가지죠.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이 단일 모달 모델보다 그런 리얼월드 널리지를 학습하는데 뛰어나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랭귀지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아니고 디코더다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멀티모달 모델이 AGI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맞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연구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나왔죠. 그런 구성 요소들, 체인 오브 소트나 그런 레이어 노멀리데이션 방법, 그리고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 그리고 포지션 인코딩 방법,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뭐 기타 검증 방식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나오는 비교되는 LLM이라는 게 혹시 네, 플라밍고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네. 이전에 아까 네, 소타를 말하는 예, 건가요? 예,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검증 부분에서 여기 베이스라인 LLM이라고 코스모스랑 같은 크기로 그 코스모스에서 학습한 데이터 중에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그 디코더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 네, 그냥 네. 멀티모달로 학습한 거랑 그냥 언어 가지고 학습한 거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동일한 셋업으로 비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은 태스크에서 다 잘 작동하고 뭐 제로샷 인퍼런스도 잘 하려면 네, 인스트럭션 튜닝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까 그 네, 인스트럭션 튜닝에 사용한 데이터셋 두 개 있잖아요. 네. 하나는 뭐 GPT-3가 생성한 건데 다른 하나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죠. 인스트럭션 튜닝 요건데, 플랜 V2는 기존에 존재하던 그 NLP 태스크들, 뭐 감성 분석이나 뭐 문서 요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뭐 이렇게 자동화 시켜가지고, 인스트럭션과 인풋과 아웃풋 형식으로 잘 구성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기존 NLP 태스크를 이런 형식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평가 네, 방법 관련해서 이미지, 그 아까 LLM이랑 이제 이 지금 프로포즈한 모델이랑 비교하는 음, 평가 부분인데, 뭐 네, 이미지를 보면서 더 성능이 올라갔다 하는 그 PPT 네. 페이지가 있었는데, 혹시 좀 많이 이것저것 있는데, 네, 좀 뭐, 많은데 네, 저도 정확히 어떤 네, 부분인지 요건 이제 웹페이지 부분도 네, 그렇고요. 그 그리고, 다음에 어, 웹페이지 부분에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실 대세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멀티모달로 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에 대세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평가 방법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든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추가해서 어 이제 넣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 부분을 좀 정정을 드리면,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웹페이지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쭉 복사해서 여기 웹 텍스트로 일단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이렇고 예시가 이렇고 컨텍스트가 이런데 질문은 이렇다. 그럼 답은 뭐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요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링한테도 넣어주고 코스모스 원한테도 넣어줍니다. 근데 다른 점은 코스모스 원한테는 요 이미지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모스 1에 이미지를 안 넣고 콘텍스트만 넣고 평가를 한 그런 지표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네. 오히려 그냥 이미지만 넣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without 그, using 어, scripted text. 그러니까 네,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미지랑 이제 텍스트를 같이 넣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를 여기 이 태스크에서 좀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미지를 안 넣고 그냥 코스모스 원 자체에서도 컨텍스트만 넣었을 때 그쵸. 그 네. 성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랭귀지 기존 랭귀지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씩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네네네네. 어쩌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검증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좀 네, 여쭤보고자 좀 질문 네. 드렸습니다. 그건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 모델이 레이어가 24개밖에 안 되고 작잖아요. 그래서 뭐 커지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저 약간 네, 네네.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사실 모델들이 비전도 잘하고 랭귀지도 잘하고 이를 통해서 랄리지 트랜스퍼까지 가능하면 사실상 사람과 같은 그런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AGI로서 다가가는데 큰 도약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어, 아직 이러한 모델들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까 아, 보여주셨던 IQ 네네. 테스트와 같은 부분에서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떨어지죠.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략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잘하는 타스크와 이런 현재까지 개발된 비전 랭귀지 그리고 AGI 가까워진 모델의 강점이 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 GPT-4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GPT-4 말고, 이게 엄청나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최근에 나온 비전 랭귀지 모델들도 사람이랑 지금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즉 이제 언어 모델에 여러 가지 멀티모달 그 인풋을 같이 넣는 연구가 이제 지금 불 붙어가지고 좀 앞으로 몇 년 내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람의 성능에 버금가는 그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뭐 답변이 되나요? 아까 저도 질문을 드린 게 조금 저도 네.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애매했던 것 같긴 해요. 이를테면 여기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추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사람보다 모델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쵸. 사람은 이 이미지만으로 보면서 다음에 뭐가 올지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그거를 랜덤 초이스보다는 잘하지만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이미지만으로 추론하는 게 가능은 한데 잘 못한다. 뭐 이런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예시에서 또 생각해 볼 게 일단 이거는 그냥 이그젠플이라서 이걸로 뭔가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추론했다기보단 제가 볼 땐 그냥 십자가를 찍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도 더 있겠죠. 엄밀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문제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요런 테스트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연구에서 처음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정복이 돼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이 연구를 조금 보면서 좀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좀 이 생각 때문에 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망상이 좀 커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 그런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제너럴 퍼포스 인터페이스다라는 그 철학이 사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언어 모델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언어 모델이 아니라 어떤 그 언어들로 표현된 사람의 추론 과정과 생각을 모델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언어 모델로부터 이제 그런 철학적인 생각도 좀 해볼 그렇게 좀 변형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언어를 인풋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것처럼 사람이 이미지나 다른 모달리티들도
좀 생각을,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좀 시퀀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지에는 개가 있고, 개가 초원에서 달리고 있고, 근데 개가 하얗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미지의 의미도 시퀀셜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시퀀셜하게 해석된 그 의미를 이렇게 단어 토큰처럼 임베딩을 같이 넣어주면은 단순히 텍스트 디코딩만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디코딩으로 학습할 수 지 않나? 뭐 그런 모든 모달리티를 그냥 트랜스포머 디코딩 랭귀지 모델링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지지 않나? 하는 좀 망상을 했는데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질문이 혹시 더 없으시면은 저 네, 혹시 여기서 하나만 네, 더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는 텍스트 only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잖아요. 혹시 네네. 현재까지 다른 연구에서 텍스트 only가 아니라 뭐 텍스트 이미지 페어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멀티모달에서는 뭐 중요한 데이터셋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인스트럭션 음, 튜닝이 이제 뭐 구글에서 했던 연구들에서 그 다른 언신 태스크의 제로샷으로 제너럴라이즈가 가능하다 이런 걸 밝혀가지고 요즘에 그냥 후처리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멀티모달 모델은 확실히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튜닝 셋 같은 걸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이거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궁금한 게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코코나 이런 데이터 가지고 그 테스트를 네, 하잖아요. 비전 네, 도메인에서. 네. 근데 저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에 코코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 겹치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아마, 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많이 걸러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그걸 웹 크롤링 데이터를 막 어떻게 좀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학습에 사용했는지도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아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네, 디코더가 이 결국엔 그냥 네, 제너럴화되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모델링 하는 네, 건데 얘가 네, 제네럴 퍼포즈 태스크 러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증명하기 어렵지만 임피리컬하게는 왠지 그런 거 같은 결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언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전에 대한 어떤 그 언더스탠딩을 모델이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넥스트 그러니까 단어 그 텍스트에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고 이제 비전 쪽에서는 넥스트 프레임 프리딕션 하는 태스크를 엄청 큰 모델로 유튜브 동영상을 다 긁어서 하면 오, 네. 언어처럼 비슷한 그런 인 컨텍스트 러닝 어, 능력을 가지게 될까? 이제 그런 걸 검증을 누군가 해보고 있겠죠, 이제 돈 많은 회사들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차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모달에서 저는 저 스태틱한 그 이미지 한 장에 대한 벡터라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전 쪽이 완전히 뒤처져서 그 비전에 대한 어떤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는 라지 스케일 모델이 나올 거냐, 이제 그게 멀티모델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막 망상을 좀 말씀드렸던 거를 통해서 저도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건 딱 고정된 이렇게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퀀셜하게 좀 생성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서 연구를 그냥 취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